최근 경찰관 뺨을 때려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2016년 유명한 교수가 경찰관에 뺨을 친 사건이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 주제는 내로남불인 것 같기도 하네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평소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를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죠. 발음도 더럽게 힘드네요. 교수이면서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폴리페서 교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 소장은 언론에도 수많은 코멘트를 하거나 직접 출연하면서 넘쳐나는 정의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사회특권층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과나 반성은커녕 권력자의 힘을 빌어 은폐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분을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그를 빨리 처벌해달라며 탄원서까지 제기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건은 과거 2016년의 2월로 돌아갑니다. 당시 임 교수의 행적은 판결문을 통해 면밀하게 알 수 있는데요. 무슨 판결문이냐고요? 바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판결입니다. 임 교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초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주방용 칼이 있어 손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아마 사시미 칼이었겠죠. 이에 식당 종업원들은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방으로 들어가 있는 임 소장에게 나오라고 했고 나오지 않자 임 교수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했죠. 그러자 임 교수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찼습니다. 특히 경찰이 당시 현장 상황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찍지 말라고 시비를 벌이다 경찰의 뺨을 손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로 찍은 당시 상황은 명백한 증거였겠죠. 하지만 임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당시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 증거 능력이 없는 불법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임 교수는 경찰이 법관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도 해 경찰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로스쿨 교수답게 법에 대해 해박하시네요. 아마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런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법원에서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임 교수가 손님 출입이 금지된, 그러니까 칼이 있는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퇴거 불응 등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만했다면서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상이 4개였는데요. 두 번째 촬영은 임지봉 교수가 발로 찼으니까 체증해! 라는 경찰관의 말로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때 경찰은 임 교수 일행에게 지금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알렸죠. 또한 이 두 번째 촬영이 진행되는 와중에 임 교수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추가 폭행을 하면서 결국 체포되는데요. 이때 임 교수 일행이 욕을 하면서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촬영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촬영이 적법했다는 거였겠죠. 또한 경찰관은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상황을 녹화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폰으로 찍은 영상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은 났지만 임 교수는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반대로 경찰관과 식당 종업원 두 사람이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목격자들끼리의 걷어찬 위치가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목격자들이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세부적인 상황까지, 그러니까 어디 위치인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진술하기는 어렵다는 점들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치가 조금 다르게 기억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임 교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다른 경찰관이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뺐거나 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팔을 휘둘렀을 뿐 폭행 의사로 뺨을 때리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은 임 교수는 촬영하는 경찰에게 휴대폰 내놔 라고 요구했는데 다른 경찰관이 임 교수의 앞을 막았고 임 교수 일행이 뒤에서 임 교수 팔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 교수는 앞뒤로 둘러싸인 사람들 팔을 뿌리치다가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에게 화가 나 화를 참기 위해 천장을 쳐다보다 갑자기 앞에 있던 경찰에게 오른손을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손을 휘두른 다음 바로 뒤에서 자신을 막던 일행에게도 죽을래? 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촬영을 하는 사람 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앞을 가로막는 사람에게 짜증이나 폭행 의사로 손을 휘둘렀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법원은 임 교수 주장대로 촬영을 하는 경찰의 휴대폰을 뺏기 위해 손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폰을 뺏으려고 휘둘렀거나 그냥 뺨을 쳤거나 둘 다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거겠죠. 이렇게 법원은 임 교수의 경찰관 폭행 사건을 공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후 경찰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이 탐작됐다고 합니다. 또한 임 교수 얼굴에 꽤 가까이 휴대폰을 촬영하고 있어서 임 교수가 충분하게 불쾌함을 느꼈을 수 있어 2차 폭행의 정상을 참작해줄 사정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수를 불쾌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16년 임 교수는 페이스북에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임 교수는 잘못된 언론 보도가 있다. 경찰은 음식점 서비스에 말로 항의하는 저를 음식점에 들어올 때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잘못 단정을 짓고 동영상으로 체증을 했다. 서너 명의 경관이 저를 잡고 강압적으로 음식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강압적인 불법 체포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양복 바지의 무릎 부분과 내부까지 15cm가량 찢어지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이번 일로 무고한 시민이 얼마나 쉽게 공무집행 방해죄에 누명을 쓸 수 있는지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 선고에 임 교수는 즉각 항소했죠. 항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 교수의 주장입니다. 1번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영장 주의 및 통신 비밀 블라블라 즉 위법 수집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고 2번 동영상 촬영이 위법하니까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제대로 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즉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게 아니란 거죠. 3번 경찰관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허벅지를 찼다는 증거가 없고 4번 경찰관의 동영상 촬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향해 손을 휘두른 사실만 있을 뿐 뺨이나 턱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형이 너무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항소했습니다. 물론 항소는 기각됐는데요. 제대로 된 판결이었다는 거죠. 우리 임 교수는 또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17년 8월 항소심 판결 이후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뒤 3년 넘게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2016년 2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도 선고가 안 났어요.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쟁점이 거의 없는 사안으로 보이는 이 사건, 물론 임 교수님이 보시기엔 쟁점 투성이겠지만 하여간 쟁점이 거의 없는 사건임에도 무려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권민식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타준모 대표는 2019년 5월 16일 대법원에 임 교수의 판결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임 교수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악용한다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무죄로 간주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진 무죄이기 때문에 대검찰청 위원회, 헌법 어쩌고 위원 등을 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권 대표는 음주 폭행으로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피고인이 최근 언론에 버닝썬 사건을 두고 승리와 정주영 등을 비롯한 범죄자들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는 걸 듣고 이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면서 이는 로스쿨 교수이자 참여연대 감시센터의 소장직책에 있는 자의 언어 도단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혹자는 300만 원 내고 끝내면 되는데 왜 이리 소송을 끄는지 궁금해하는 분도 있는데요. 본인은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더 이상 일련의 활동들 대검찰청 헌법 사법 감시센터 소장 이런 더 이상 이런 활동들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보여지는 사건 처리 절차와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다면서 촬영물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건을 심리하는지는 의아하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지봉 교수와 통화를 했는데요. 임지봉 교수도 나도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는 배경을 모른다. 판결이 나길 기다리는 입장이다라고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이분의 판결은 도대체 언제 날까요? 판결이 난 후에도 정의로운 활동들을 이어갈까요? 이어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주세요. 끝! 속 쓰려. 술 좀 그만 마셔야지.